한동훈 대표가 여당 사령탑을 맡게 되면서 차기 민주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와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조만간 원내 1당, 2당, 3당 이 대표로 마주할 거로 보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당대표 이전에 오랜 악연을 이어온 만큼 이제 그 악연의 고리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무성합니다. 홍 기자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 간의 인연, 악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최일선에서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한 장관이 구속 필요성을 조목조목 역설한 장면, 지금도 많은 분들의 뇌리에 남아 있을 겁니다. 한 대표와 조국 대표의 인연은 이보다 더 오래됐는데요. 조국 대표가 법무장관이던 2018년, 2019년 9월 조국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감찰부장이었습니다. 이 당시 자녀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이때 사법 리스크가 조 대표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상고심에서 실형을 받으면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되죠. 세 사람은 지난 총선 당시 이미 한 차례 이 대전을 치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2조 심판을 캐치프레이즈로 이재명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면에 띄우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결과는 국민의힘 참패였고요. 한 위원장은 즉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 국장님, 네. 오늘 중으로 말이죠. 이재명 전 대표, 조국 대표, 국민의힘 대표실로 축하난 보낸다 안 보낸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본인이 보내는 게 아니고요. 아마 네. 비서실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비서실에 자동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동으로 보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거는 뭐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텐데 만약에 8월 18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세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연출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 5월 동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위한 5월 동주예요? 아니 서로 그러니까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아마 대개 뭐 협치 뭐 이런 걸 강조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과연 협치가 될 것이냐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뭐 우리가 여러 번 지켜보게 될 것이고 또 이제 화제로 올리게 되겠지만 네. 아마 상당한 정도의 격돌이 예상이 된다.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 악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화 되겠죠.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네. 아마 그런 상황이 앞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법무장관을 맡으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 해왔습니다. 앞서 얘기 들으신 것처럼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특경법 배임 혐의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화영 경기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거 예상 못 하셨습니까? 대부분 알았죠. 예. 그렇지만 막상 현실화되면 현타가 옵니다. 연임을 향한 전당대회 레이스에 한창인 이재명 전 대표, 재판받기에 더 바쁜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과거의 악연을 뒤로하고 한동훈 대표에게 당선을 축하합니다.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 1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는 여야 수장으로서 두 번째 맞붙게 됐는데요. 지난번 첫 상견례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일, 또 하고자 하는 일들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뭐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준익 대변인께요. 이제 신임 당대표가 이렇게 선출이 되면은 협치가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도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바로 이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던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대표 수락 연설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민심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민주당하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특히 민생 부분도 그렇고요. 또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대표 후보로서 연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과거에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더 그 중립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해병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 눈높이가 지향하는 점이 같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합의된 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대표와 또 다른 악연의 축을 세우고 있는 조국 대표. 그런데 조국 대표는 이제 특검법 그 중에서도 한동훈 그 외 딸과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엮어서 한동훈 특검법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를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한동훈 댓글팀 그 의혹까지 규명을 하겠다면서 법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한 대표 방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씨가 그렇게 당당한 분이시고 뭐 그러신데 왜 막으시려고 하겠습니까? 특검 받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분 당대표 되는 거 아무 관계 없다. 그분이 아주 당당한 분 같더라고요. 나경원 공소 취소도 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가 당당하게 안 했다 이렇게 하시고 매사에 당당하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하신 태도인데 그 훌륭한 태도를 자기 건에 대해서도 적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바깥에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고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댓글 얘기? 댓글 뭘 어땠다는 얘기예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댓글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민주당 쪽에 있는 무슨 DD 리스트인가 뭐 이런 류의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쪽이야말로 매크로라든가 어떤 댓글팀을 운영하는 손가락 혁명군이라든가 그거 파다 보면 이재명 대표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뭘 특검하겠다는 겁니까? 네, 강성필 위원장님. 네. 아까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뭐 축하난 보낼 건 보내고 네. 또 특검법 발의할 건 발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조국 대표는? 그죠. 뭐 할 건 다 해야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제 저희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서 네. 어쨌든 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제기됐던 그 의혹에 대해서 고발을 이미 한 것 같습니다. 경찰청 뭐 국가수사본부에다가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 직권남용 고발죄를 이제 고발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방금 당대표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 본질을 좀 흐리는 듯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 안 했다 그만 말씀하시면 돼요. 거기에 왜 갑자기 민주당의 뭐 손가락 뭐 혁명된가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지 그럼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이 그래도 여당의 전 최고위원인데 아무하고나 소통을 하면서 아무에게나 지시를 받아서 아무 행동이나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해찬 전 최고가 말했던 분,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댓글팀의 팀장격인 분하고 소통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서 이분 불러다가 조사를 해보면 저는 금방 드러날 일이다. 왜냐? 이 댓글이라는 건요. 많은 양의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과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은 경찰에서 수사해서 좀 결말을 지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 위원장께서 이제 방금 전에 한동훈 대표가 그 댓글팀에 대해서 말을 흐리고 있다 했는데 사실은 한동훈 이제 대표가 되기 전에 그 댓글팀에 대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 사람들이 어떤 조직을 갖춘 것은 없다라고 이제 한동훈 당시 후보가 그렇게 또 명확하게 부인한 바는 있습니다. 뭐 듣기에 따라서 뭐 이제 다르게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점은 이제 저희가 분명히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이제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고삐를 조이고 있고 한편에서 조국 혁신당은 앞서서 이제 전면 공세를 나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성 의원님, 민주당하고 조국당 지금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3자가 봤었을 때는 그냥 민주당이 그 조국혁신당을 앞으로 그냥 내밀고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조국혁신당에 좀 떠밀고 그거를 이제 좀 떠맡기고 있는 그런 이제 형세인데 네. 근데 문제는 조국혁신당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또 문제가 되겠죠. 조국혁신당이 이제 그리고 또 민주당 둘 사이의 관계를 본다면은 조국혁신당이 일종의 민주당의 전위부대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위부대라고 한다면 본부대를 위해 가지고 탐색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전위부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조국혁신당의 본인이 이제 본부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민주당도 본인을 본부대라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본부대로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게 그러면 또 실효타를 또 만드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댓글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해찬 전 최고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아무 얘기나 듣고 아무 얘기나 하겠냐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무 얘기나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소속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자기가 소속이 돼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실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수를 했어야죠. 네. 근데 자수를 하기는커녕 지금 이제 페이스북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등산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일반 국민들이 과연 조국혁신당이 댓글팀을 가지고 뭐 특검을 하겠다라는 것에서 뭐라고 반응을 하실까? 그리고 막말로 진짜 한동훈 이제 그 대표가 그거 받아버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민주당까지도 같이 한번 우리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뭐 손가락 혁명단인가? 그것까지 한번 파보자라고 하면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어요?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이 했었던 것처럼 또 김명수 사태가 또 재발될 수 있다. 이런 또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한동훈 이제 대표가 만들어지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뭐 개혁이라는 말과 혁신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정말로 민생을 위해 가지고 좀 개혁을 하시면 좋겠어요. 계속해가지고 뭐 공세를 하고 정치 공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상병 특검을 또 밀어붙이기 위해 가지고 한동훈의 제3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개혁신당이 제3자를 내면은 그걸 우리가 받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발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개혁하고 제발로 좀 혁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얘기까지 지금 들먹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전당대회 이전까지 얘기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켜볼 일입니다.